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우리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시간들보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일을 해야 해서 또 공부하느라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느라고 정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야만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민도 많고 걱정들 또 누군가를 생각하느라고 마음조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힘든 것들을 참아내는 게 당연하게 또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틈이 날 때, 시간이 날 때 쉬는 것보다는 시간을 내서 쉬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참지만 말고요. 쉴 때는 또 제대로 쉬어줘야 하니까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은 쉬고 싶을 때 쉬시는 편입니까? 쉬고 싶을 때요? 쉴 수 있으면 쉬죠. 쉴 수 있으면 쉬고 쉴 때 뭐 하는 뭐 편이세요? 하면 쉬는 거 아니잖아요. 저랑 비슷하네요. 예. 저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쉴 때는 제대로 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쉬고 싶을 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또 견뎌내시고 쉴 때는 또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는지 같이 또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 눈과 귀는 좀 열일을 하되 마음만큼은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손가락도 좀 열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채팅창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저희 지금 이 시간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점검하면서요. 궁금하신 종목들 진단해드리는 종목 진단 시간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증들 모두 다 털어놓고 가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다양한 꿀팁들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WTN님 또 1등으로 함께 해주셨고 서당계 1년차님도 9시 정각 출석 체크하십니다. 마로니의 입새님과 전정희님, 준호님 모두 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방구석 챔피언님도 오셨고 봄님께서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레제비츠님 상담받을 게 없네 가서 쉴까라고 하셨는데 쉴 때도 여기서 쉬셔야 돼요. 저희 채팅창 벗어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들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로니의 입새님 쉬고 싶으면 낮잠을 자야죠 라고 하셨는데 진짜 낮잠만큼 또 이 체력을 끌어올려주는 좋은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낮잠 타임을 진짜 국가적으로 정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준호님 쉬고 싶을 때 쉬면 욕먹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쉬고 싶을 때 한번 푹 쉬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우이즈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오승님과 또 블루님, 사랑과 평화님 그리고 블루스톤 김님까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하고 출발을 할게요. 어제 그제 이번 주 내내 좀 급하게 빠지는 듯 싶더니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페이즈 2가 시작이 됐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변화 초반에는 이제 방향성이 좀 강한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변화를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막혀있던 데를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힘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지금 계속 강한 법이에요. 오늘 이제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네. 굉장히 강하게 오늘 마치 FMC 걱정 전혀 없는 듯이 올라와 버렸어요. 맞아요. 2차 전지하고 바이오까지도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박스권 돌파가 됐죠. 네. 근데 사실 그 나스닥은 그 S&P 500이야 뭐 다들 이거 뭐 제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흐름이 만들어졌다 4,000 말씀드렸는데 나스닥도 사실 이렇게 살살 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예,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코스닥이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번에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성장주들이 이제 그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의 피해주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코스닥이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방향이 만들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작년하고 많이 다르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잠시 후면 새벽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그 FOMC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좀 체크를 하고 계세요? 그건 일단 이제 막판에 이제 강의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같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즈 2가 시작이 됐고요. 시장의 분위기 확실하게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방향성 강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방향성의 변화가 될 때, 시장의 반등세가 나올 때 성장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거고요. 따라서 코스닥에 조금 더 우리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잘 탄탄하게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또 미니 강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 전략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또 꽉 채워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내 종목은 앞으로 이런 시장의 방향성에 좀 맞게 잘 갈 수 있는 종목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바로바로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내가 매수해야지, 내가 좀 담아가야 되는 종목들도 궁금하시다면 한번 저희한테 올려주시고 점검하시고 안전하게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 바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전화상담 오늘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그 사이에 신강금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화양연화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찌유공주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과연 오늘은 종목 상담에 당첨이 될 수 있을지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 엘리베이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준현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7,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지금 손실이 좀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1% 상승을 했습니다. 31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 우리 최근에 이 최고점이 57,800원이니까 딱 그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구나.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는 또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하향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2만 원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현대 엘리베이 지금 시점에서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일단 그 대북주죠.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거 외에 별다른 모멘텀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예전에 대북 테마주들 많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지금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대북 테마들도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이래도 별로 안 움직이고 특히 이제 현대엘리베이터는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질 때 움직이는 테마예요. 지금 뭐 북한하고 관계가 우리나라가 뭐 좋을 일이 지금으로서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또 뭐 실적으로 그럼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실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PER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한 뭐 21년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한 10배 수준이니까. 근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95%나 깎였고요. 근데 이제 외형 성장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1조 8천억, 20년도에도 1조 8천억, 그 다음에 1조 9천억, 작년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1조 5천억 했으니까 작년에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멀티플도 많이 줘요. 뭐 이제 뭐 그 전기차들은 막 30배, 막 20배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형 성장이 안 되는 기업을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멀티플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건설주들 보면은
막 그 PER이 막 3배, 2배짜리 많거든요. 그러면 싸다고 들어가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다들 그 여행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테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를 이끌 만한 어떤 대북 테마가 붙을 수 있는가?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 정부 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막 그 김정은 만나고 했을 때처럼 그런 일들이 과연 벌어질까 네.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이 종목 들고 지금 손실이 50%가 거의 반토막 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손실이 많이 나 있고 모멘텀이 언제 붙을지 알 수 없는 종목들은 저는 오히려 일단 털어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바닥은 좀 다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 뭐 밑으로 빠져봤자 이제 25,000원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고요. 또 올라가기에도 지금 뭐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올라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한참을 옆으로 이제 뭐 한 1년, 2년 또 옆으로 횡보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들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좀 소화불량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종목들은 계좌에서 일단 좀 없애는 게 중요하고 일단 없애고 나면은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뭐 얼마나 오를까 내릴까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 정도까지 손실이 났으면 여기서 뭐 10% 20% 올라가봤자 사실 원금에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종목이 원가까지 가려면은 90% 이상 좀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질 때는 50% 빠졌지만은 올라갈 때는 100% 올라가야 돼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은 들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이 변화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많은 장에서 이렇게 모멘텀 없는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교체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현재 구간에서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25,000원 하단은 좀 지켜주겠지만 그 이상으로 끌어줄 상승의 힘도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걸 또 계속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은 보내주자 매도 타이밍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고요. 이강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님께서 항상 토마토 사랑합니다 라면서 신기수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라는 오늘도 응원의 댓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에디님과 이용민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이현주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벙벙님께서 오늘은 시작부터 상담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종목이 많이 올라와서 전화하는 게 당첨 높을 것 같아요. 라는 이 상담 신청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저희 채팅창과 전화를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채팅창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종목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또 그만큼 전문가님께서 진단을 굉장히 깔끔하게 또 신속하게 많이 해주시고 이 수요일 일부가 그 어느 때보다 종목 상담 수가 많은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HRS 살펴볼까요? 블루스톤 김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280원, 비중은 10%, 목표가와 조금 더 담아도 괜찮은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수익권입니다. 아주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5,560원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이 계속 지금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그래도 바닥에서 잘 잡으셔서 수익 잘 챙겨가고 계세요.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면서 또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HRS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H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리콘 제품들을 주로 만듭니다. 실리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만드는데 이 회사가 주로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보니까 요 근래에는 화장품 쪽에 실리콘 가지고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 봐요.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치과 가면은 실리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충전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지금 매출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 증설까지 했다는 거 보니까 네. 거의가 상당히 지금 유망한 걸로 지금 뭐 리포트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데 대한 것들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좀 생각이 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매출이 좀 3분기까지 매출이 늘었고, 근데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일단 는다는 거는 뭔가 외형 성장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처가 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요. 주가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제 생각에는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뜻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트 형태도 보게 되면은 뭐 윗골이 달린 이런 것들이 요즘에 계속 나왔고요. 거래량이 터졌죠. 그 얘기는 이제 6,000원대 안에 매물을 지금 소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6,000원대만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 던지니까 지금은 평단가가 밑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다시 6,000원을 도전을 하게 되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래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면 500일선 부근이 6,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6,500원 한번 잡으시고요. 그리고 뭐 한 6,000원 넘어가면서부터 리포트가 나오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HRS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HRS의 활약을 한번 저희가 지켜볼까요? 일단 6,500원 1차적으로 목표가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그 구간에서 시장의 관심과 또 분석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남겨주세요. 정말로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잠시 후에 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 웅진싱크빅입니다. 이거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음이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웅진싱크빅 살펴볼 거고요. DYKYDG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4,000원, 비중은 1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웅진싱크빅도 앞선 종목과 우리 현대엘리베이랑 지금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5,900원, 5,100원대에서 2,650원까지 지금 내려왔고, 시청자님께서도 매수가가 4,000원이기 때문에 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오랜 기간 지금 이 종목의 하락을 견디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웅진싱크빅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적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교육부가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관련돼서 좀 탄력을 받는 건지, 오늘은 뭐 특히나 웅진싱크빅뿐만 아니라 대교가 이 챗 GPT랑 연결이 되면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확실히 요즘 시장에서는 AI가 대세인 것 같고, 또 요 교육주들이 그와 연관이 되면서 조금 탄력을 받고는 있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아서요.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웅진싱크빅은 사실 이제 교육 쪽에서 외형 성장이 지금 안 되다가 6천억, 2019년도 6천억, 20년도 6천억, 21년도에 이제 8천억이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천억이 나왔는데 21년도는 왜 이렇게 갑자기 실적이 높아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교육, 맞아요. 집에서 교육 네.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봐야 돼요. 21년도, 22년도에 이 회사가 뭘 만들었냐면 이제 스마트홀이라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어차피 밖에 못 나가니까 거기에 가입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 안 하고 오프라인 쪽으로 갈까? 다시 이탈을 할까? 학원 나갈까? 아니면은 기왕에 가입해놨으니까 계속 그거 할까?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또 학년이 올라가고, 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가입을 유지를 할까? 아니면은 학년이 올라가고 나면은 올라가면서
이제 바꿔버릴까 오프라인 쪽으로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스마트홀 분야에서 가입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리스크가 분명히 있겠죠. 요거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입자 수가 작년에 계속 늘어난 추세였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가는 매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제가 이전에 한 작년에 10월 달인가? 그때 이 종목을 한번 제가,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은, 이 종목 하느니 다른 종목 교체 매매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은 기간 조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는 한 번은 좀 박스권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보유를 좀 하시되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는 힘들어서 본전 찾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보다 뭐 뛰어나게 더 상대적으로 더 빨리 간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종목에다가 뭐 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요즘에 이제 오늘 대규 간 것처럼 AI자 붙어가지고 또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웅진도 AI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예, 가능성이 있다 해도 제 생각에는 이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게 되면 한 3,000원 이상에서 3,000원에서 3,200원 사이에서 일단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손실 줄여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손절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올라가네요. 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다시 한번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재택 교육, 온라인 교육의 성장성에 대한 고민들은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박스권 돌파는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전망과 함께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3,000원 위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원준요. 원준,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1,550원에 네. 13%. 아이고, 이 종목도 또 가지고 계신지 좀 답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실 네. 것 같네요. 자, 그래도 네.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2만 원까지 이제 다시 한번 뚫고 올라와 줬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요.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이거를, 좀 더 뭐를 타서, 네. 해야 할까, 단가를 낮춰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자, 원준의 전망 체크해 보고요. 물타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디? 완전 12월 작년. 작년 12월에요? 예, 작년 재작년. 재작년. 예. 그러니까 네, 상장하고 원래- 나서 얼마 안 돼서 매수하신 거네요? 예, 원래 좀 더 비쌌는데, 예. 예, 그거를 원래 더 많아서 한 20 예. 몇 프로였는데, 예. 예, 그냥 성질나걸 100% 팔아버리고, 좀 덜어내시고. 예, 예. 10%를 털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때 다 그리고는 좀- 팔아버리시지. 조금만 파였어요. 예. 네, 일단 지금은요. 네, 이 종목은 이제 2차전지 장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 상당히 뭐 상한가도 하고 그랬어요. 전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소성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용광로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큰 뭐 포항제철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중형급의 이제 용광로라 보시면 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소재 같은 것들을 녹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전지 2차 전지 만드는 그 공장들을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요. 그 공장들을 지을 때 원준의 소속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전지 쪽의 종목이에요. 하지만 2차 전지 전체 종목들로 봤을 적에 원준이 핵심 종목이 아니에요. 조금 변방 쪽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종목이 아니고 변방 쪽에 있는 종목들은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또 올라가더라도 많이 못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그 원준에다가 지금 물타기를 하느니 차라리 2차 전지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낫다. 제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네. 원준은 지금 가지고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물타기는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원준이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기다리면은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한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 한 3만 원 가면은 그러면 약간 손실 보시고 빨리 빠져나와 버리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금 있으신 거는 2차전지 쪽에 하실 것 같으면은 차라리 좀 다른 2차전지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SKI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더 탈까요? 네. 자, 시청자님 지금 궁금하신 종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종목은 한 가지만 지금 방송을 통해서는 진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 원준 꼭 그 3만 원 시기에서 회복하시고 좀 돌아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종목 진단 잘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자, 원준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어요.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3만 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3만 원 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만 궁금한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요걸 팔고 여기로 옮겨갈까? 이제 그런 추가적인 궁금증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자,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요.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거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또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자, 02325-8200번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전화도 꼭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1시간 꽉 채워서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한강님 오셨네요. 원희님도 보이는 것 같고 귀여운 밤비님 반갑습니다. 아까 웅진 싱크빅으로 인해서 제가 옛날 사람인 거 인증했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반가우면 툭툭 튀어나오니까 옛날 사람 인정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리고 우리 토비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토비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건지 계속해서 또 귀엽게 놀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토비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 사이에 종목들도 꼭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아직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원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바로 갈 거고요.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000원이에요. 비중을 10% 담으셨고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삼성중공업 사실 어제 오늘 주가 흐름은 굉장히 탄력이 좋았거든요. 어제도 9% 넘게 뛰어 올랐었고 오늘까지도 1% 넘는 그 빨간불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면서 단숨에 5,8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적,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또 20억 달러 수주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강하게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럴 때가 또 가장 아쉽기도 하죠. 그런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습니다.
7,000원대이시면 이 종목 역시나 오랫동안 지금 보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7,000원 가격대면 2021년에 나왔던 가격이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 이 큰 흔들림들 지금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삼성중공업 올해 전망은 어떨지 지금 시점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선사들이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흑자 전환들이 다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주 많이 받아놓은 거 배 만들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하거든요. 배를 인도를 하게 되면 돈 받으니까 이제 이익이 생깁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4분기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이익이 아마 이제 그 턴어라운드 될 걸로 지금 전망들이 되면서 주가가 쭉 올라왔어요. 그럼 주가가 그 이익 올해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주가가 그럼 계속 갈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쭉 올라왔다가 이제 실제로 실적이 어떤지 이제 보려고 옆으로 또 한참 동안 또 아마 횡보세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계속 해가지고 그 구간을 본전가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 손실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빠져나올 것인가를 지금 본다면은 그 일단 기술적인 판단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거의 만날 때가 됐죠. 아, 그러네. 예, 그리고 6,000원이라는 게 또 위에 또 있죠. 예, 라운드 피겨 넘버 이렇게 있잖아요. 공 3개짜리. 그러면 이런 데는 거의 한 번에 돌파가 잘 안 돼요. 돌파를 할 때 하더라도 좀 쉬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많이 가도 또 거기 위로 올라가도 또 6,200원이 또 매물대거든요. 또 저항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가도 많이 못 갈 것 같고 오히려 위로 안 가고 여기서 또 뭐 음봉 나오면서 옆으로 또 한참 쉬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7,000원까지 못 갈 바에는 이 종목은 일단은 좀 손실 줄였으니까 20% 이내로 손실이 줄었네요.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조선주 중에 보시려면 이제는 이런 선사들이 좀 올라간 이후에는 기자재주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를 하시려면 오히려 좀 기자재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 종목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조선 쪽으로 하시려면 기자재 아니면 뭐 다른 종목 쪽으로도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히나 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저항선 근처에 있고요. 6,200원에서의 매물대도 좀 무겁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 보니까 어제 오늘이 삼성중공업 급등이 나오면서 매도하셨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또 레제비치님께서는 전문가님은 조선주 자체와 또 부품주, 뭐 기자재 중에 어느 쪽인지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상담하시면서 바로 힌트 함께 드렸죠. 조선주를 내가 하고 싶다라면 기자재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또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투자의 신 1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NEW. NEW 뉴라는 종목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8,920원에 네. 20%. 오, 요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상승 흐름 나오면서 또 그 상승 흐름 잘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6% 넘게 뛰어 올랐고 8,990원에 거래 마쳤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뭐 무슨 뉴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올릴 수 있을란가 막 궁금해가지고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앞으로 목표가와 전망을 좀 체크해 드리면 좋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셨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신기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뭐 대충 그냥 하는데 뭐 예, 영화 만드는 회사고요. 예. 그 영화 제작 사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도박 같은 게 있죠. 잘 되면은 대박 나는데
잘 안 되면은 이제 또 쪽박차고 이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영화 사업이에요. 그 뉴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고만고만합니다. 2019년도에 1,400억, 20년도에 1,200억, 또 1,400억, 1,100억. 그러니까 1,000억에서 1,400억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고만고만하다는 얘기는 그래도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좀 살아는 있어요. 영업이익 보면은요, 2019년도 적자, 20년도 흑자, 21년도 적자, 작년도 또 흑자. 그러니까 영화로 지금 뭔가 좀 엄청난 안정권 있는 그 사업 소재거리를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계속 영화에다 투자를 해서 잘 되는 놈, 못 되는 놈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왔다 갔다 상쇄돼 가지고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성장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많이 빠졌는데, 단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영화를 이 회사가 한 6번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신장 모멘텀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사들은 신장 모멘텀을 타고 한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또 언제쯤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점치자고 그러면은 참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안 했어요.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제 생각에 주가가 크게 움직일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6,000원대에서 지금 9,000원까지 올라왔으면은 저번에 5,000원대였네요. 5,000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냐면 바닥권에서 70%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고, 이렇게 올라온 데는 배경에는 뭐 지난번에 이제 중국발 뭐 미디어 콘텐츠 한류 뭐 열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오면서 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실적상으로 지금 좀 불안한 회사고, 단지 이제 지금 기댈 부분은 신장 모멘텀은 기댈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종목은 보유는 가능하되 손절선을 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라간다 하면 매도를 해줘야 돼요. 이 종목은 일단 손절선은 61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61선이 어디 있냐면 7,700원 정도에 있네요. 이거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61선 깨지면은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10,0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은요, 올라올 때 뉴스가 붙었으면은 그러면은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10,0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뉴스가 안 붙었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뉴 진단을 해드렸어요. 일단은 손절 라인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61선이 깨지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일단은 10,000원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 지켜보시다가 긍정적인 이슈가 조금 더 끌어줄 확실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익 키우시고, 아니다라고 하면 10,000원 선에서 수익 보고 빠져나오자라고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됐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예.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저도 같이 일단 찾아볼게요. 글쎄 뭐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뭐 좀 어떤 있었던 것 이슈를 같아요. 보셨을까? 지금 제 화면에서는 뉴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지금 사실 보이고 있진 않은데, 1월 슬램덩크? 30일 날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있는데, 슬램덩크. 네. 제가 보기에 음. 이거 그렇게 엄청 흥행작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요거 잘 됐다고 해서 잘 될 것 같다고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것 때문에 올라가면 저는 10,000원에 매도입니다. 아. 예. 네. 10,000원 이상 갈 만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갈 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 이거 그림 봤거든요. 예, 저기 그 실사랑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그닥?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러셨구나. 지금 이 슬램덩크가 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 뉴스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모멘텀은 이제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따라서 10,000원까지 그럼 1차적으로 목표가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계속해서 궁금증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슬램덩크 제 주변에 이제 저희 또래 남자들은 열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막 SNS에도 인증샷 올라오고 감동의 물결이다. 아주 이 슬램덩크의 추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그 힘을 받아서 200만 명이면 최근에 이런 영화계에서는 그래도 많은 누적 관객 수를 모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들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고 아주 큰 힘을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목표가 또 한계선에 대해서도 여러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남겨주세요.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줌 인터넷을 한번 살펴볼까요? 상록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4,980원, 비중은 15%입니다. 수익이 났다가 욕심 부리다 보니까 손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네요 라고 하시면서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할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줌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2,800원에서부터 5,530원까지 2배 가까이를 거의 한 달 사이에 급하게 뛰어 올라왔고요. 그 때문인지 어제 좀 주춤하고 오늘은 5%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청자님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구간이어서 다시 한번 극복이 가능할 것인지 지금부터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줌 인터넷도 이제 지금 요번에 올라온 거는 이제 그 챗 GPT 발로 이제 시작된 AI 관련주들의 움직임 때문에 올라왔죠. 네. 뭐 줌 인터넷도 AI 뭐 검색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AI자 붙으면 종목이 이 종목 저 종목 다 올라오는데요. 챗 GPT를 실제로 한 번씩 써보세요. 네, 써보시면은 네. 넘사벽이에요. 다른 AI하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서비스되는 AI하고 뭐 빅스비 이런 거랑 지금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완전 오산이고요. 그 써보시면은 지금 AI 관련주들이 이렇게 뜨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건가. 완전 테마 끼고 말도 안 되는 시세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AI 관련주들 뜨는 거는 내용상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볼 게 없어요. 다 그냥 그 테마 형태로 수급 이슈로 좀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I 관련주 중에서 이제 테마로 봐야 되는데 줌 인터넷이 그러면은 대장주가 아니거든요. AI 관련주 중에 대장주들은 뭐 솔트렉스라든가 뭐 셀바스 AI라든가 뭐 이제 이런 애들이에요. 또 뭐 코난 쪽도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세 종목 이 세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근데 대장주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상방이 좀 막히는 분위기 같아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물량털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털이가 아마 진행이 될 거고 대장주들이 막히면은요 이런 줌인터넷처럼 이렇게 2등주, 3등주들은 오히려 이제 하락이 좀 빠르게 하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너무 뭐 이제 이 종목의 시세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내일 갈 확률이 없냐 그러면은 그거 못 맞춰요.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는데 일단 우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유를 하느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팔고 보느냐 테마주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불확실성들이 많다면은 줌인터넷이 뭐 대장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기댈 데가 없다면은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줌인터넷은 내일 시가에 매도를 좀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챗 GPT, AI 이 테마의 바람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거셀 때는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점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관련주 가운데서도 선별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줌 인터넷 관련해서는 지금 또 강하게 올라왔고 대장주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손실이 아주 큰 구간 아니니까요. 한번 매도 타이밍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골드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보라맨커님 기수쌤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코오롱인더 매수 문의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 크게 손해보고 나와서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바닥을 이제는 형성을 한 것 같은데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자, 내가 이번에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말리라. 나에게 상처를 줬던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종목 지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11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이제는 좀 바닥을 이 횡보 구간의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분석과 함께 매수 타이밍 보고 계시는데요. 언제 또 매수를 해야 이번에는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주식하면서 제일 갖지 말아야 될 게 복수심이에요. 복수심이 일을 굉장히 그르칩니다. 예, 그 주식에서 복수심이 드는 종목에는 그 종목의 내용이나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 종목은 일단 배제하고 봐야 돼요. 예, 딴 종목 봐야 돼요. 일단 이렇고요. 예, 그게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이고요.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뭐 타이어 코드 쪽으로 성장이 좀 있을 걸로 봐요. 적어도 작년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뭐 올해는 그 실적이 좀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지만 하지만 주가 부분으로 봤을 적에 올해 그러면 코오롱인더가 속해 있는 이 화학 섹터, 화학 소재 섹터가 엄청나게 많이 갈까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올해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많이 갈 섹터는 성장주 쪽이에요. 그러니까 코오롱인더 같이 이런 화학 섹터 쪽은 경기주잖아요. 경기주 쪽은 올해 그렇게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작년보다 반등은 나오겠지만 크게 못 갈 걸로 보고요. 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오롱인더를 굳이 접근하시겠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접근은 121선이 이렇게 고개 들고 난 이후에 눌린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게 지금보다 좀 높은 가격에서 하더라도 그게 좋은 타이밍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바닥 따지기도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 올라가면은 뭐 한 5만 5천 원까지는 가겠네요. 근데 그 시간도 또 오래 걸릴 것 같고 상대적인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심 갖고 있는 한 접근하지 마세요. 채팅창에서 우리 골드님께서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복수심 나쁜 마음이에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자, 이 종목은 그래도 우리 조금 잠시 또 다시 뒤로 밀어두고요. 조금 더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인더 매수에 대해서는 잠깐 보류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지금 9시 4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뭉게구름님, KH바텍 궁금해요.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고 매수가는 17,500원, 비중 10% 담으셨네요. 지금 현재 구간 15,640원, 오늘 6% 상승했습니다. 코오롱인더는 어떤 전망 보고 계실까요? KH바텍이요. KH바텍은 이제 폴더블 폰이죠. 그 폴더블 폰 종목들은 이제 약간 그 계절성이 이제 있다고 봐야 돼요. 폴더블 폰이 나오는 시기 전에 좀 오르다가 나오고 나면 또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팩 행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3 나오고 나면은 이제 폴더블 폰도 출시 뭐 일정 같은 것들이 또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올라갈 걸로 또 보고 있어요. 힌지 쪽에는 KH바텍이 삼성전자 쪽에는 어쨌든 뭐 점유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갈 거고 올해 폴더블 폰 삼성전자는 힌지가 조금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디자인 이름을 뭐라고 하던데 이렇게 공간이 좀 뜨는 힌지였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이렇게 살짝 줄여가지고 좀 덜 뜨게 만드는 이제 그런 힌지를 채용을 합니다. 네, 그런 힌지 만드는 기술도 그 기술이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올해 말에 지금 애플이 그 폴더블 뭐라 그러죠? 이거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탭. 폴더블 탭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있고 어쩌면 내년도에는 애플이 폴더블 폰 또 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거기 때문에 KH바텍 같은 종목들은 뭐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왔다 폴더블 폰 나오고 나면 또 빠지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가를 정하기보다는 이 종목은 지금 폴더블 폰
나오는 출시일이 뭐 얘기가 되고 실제로 폴더블 폰 나오기 한 일주일 전까지 보유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 이제 보유한다 생각을 좀 하시고 뭐 충분히 수익권에서는 나올 수 있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중기 보유하겠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만 준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살짝 힌트를 드렸죠. 시장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의 방향성 가운데서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한다. 우리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시장 분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제 시장이 변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2주 동안에 시장이 확실하게 지금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시장이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났고 이제는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크게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가지고 그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달라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접근할 섹터나 종목들에 있어가지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FOMC 이후에 가령 흐름이 이제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FOMC 때 가령 파월이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한번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이 들어올 때는 이제는 매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락 추세에서는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점을 또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매수다. 물론 이제 매수 타이밍도 잡아야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조정이 들어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파월이 뭐 생각보다 좀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서 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 다시 재차 상승하는 거는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지금은 나스닥이 중요합니다. S&P 500도 중요하지만 나스닥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12,000까지는 올라갈 걸로 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코스피와 키맞추기성 반등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어디까지 갈 것 같냐면은 코스피는 지금 8월 달 고점 부근까지 가 있거든요. 코스닥도 800까지는 전진을 좀 해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더 우세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코스닥 쪽이 우세하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2차 전직 올라가듯이 이제는 시장이 조금 성격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뭘 사야 될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마주들만 막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테마주들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특히 요즘에 많이 올라왔던 로봇이라든가 또 뭡니까 그 AI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제 한 번에 또 꺾이지는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털이 하다 빠지겠지만 시세를 더 준다기보다는 그쪽에서 매기가 빠지고요. 그거에서 수익 다시 실현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는 쪽이 어딜까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다 집어넣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FOMC가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한 3월 달 정도까지 하고 나면 이제 금리 인상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다면은 금리 인상 피해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금리 인상 피해주 쪽이 대표적인 쪽들이 어디였냐면 가치 성장주 쪽이죠. 그래서 성장주 쪽을 보셔야 되고 대표적인 뭐 2차 전지 쪽 이쪽에는 뭐 제가 계속 해가지고 2차 전지는 지수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계속 싸다 계속 모아가자 말씀 좀 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보유해수 물량권 끝나면서 테슬라가 저기 그 가격 낮추고 포드도 가격 낮추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반등이 나오잖아요. 시장 반등이 코스닥에 나오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는 다들 소재주들도 다 올라갑니다. 보셔야 되겠고 반도체 쪽도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단기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장비주 소재주들이 시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메모리 가격 빠지는 그 속도가 약간 줄었고요. 2월 달만 하더라도 속도가 이제는 거의 완전히 더 하락하지는 않고 보합권 유지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2분기 바닥론이 굉장히 힘을 좀 얻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반도체 2분기 바닥이라면은 반등은 언제부터 나와야 되겠습니까? 12월 달부터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조선 쪽 아까 제가 조선 쪽에 올해 다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배 만드는데 기자재 부품 업체들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 다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밸브 납품하고 그리고 뭐 보냉제들 납품하고 다 납품하기 때문에 기자재들 보셔야 되겠고 같은 맥락 하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치 성장주 쪽으로 이제 올해 실적 성장이 있을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테마주들은 계속 순환배 돌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할 게 많다. 기회가 참 많다. 작년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시장 우리가 어느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